정비법의 이제 세 번째 강의는 정비계획의 입안과 정비구역의 지정 고시 파트입니다. 우리 앞에 두 번째 강의에서 기본계획이라는 걸 수립해서 정비예정구역을 정했습니다. 자, 거기서 이어지는 내용들이니까 잘 보시고, 내용이 좀 다소 많지만 최대한으로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비계획을 입안해서 정비구역을 정한다는 것은 후보지인 정비예정구역에다가 정비계획이라는 세부계획을 별도로 만들어서 정비예정구역이 정비구역으로 확정되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로 확정이 돼야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구역으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절차상에서 기본계획 다음에 정비계획이 나오고, 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을 정하면 그 안에다가 이 정비계획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 정비예정구역이 정비구역 지정으로 확정되는 이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나머지 단계는 우리 앞부분에 설명이 된 거니까 일단 요 위치라는 거 확인하시고, 정비계획 단계. 자, 우리 앞에서 서울시 전체에다가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홍은동 정비예정구역, 이렇게 동대문구 전농동 정비예정구역, 요 동그라미가 정비예정구역이에요. 그럼 정비예정구역에다가 이제 홍은동 안에 정비예정구역에다가 정비계획이라는 세부계획을 만들고, 또 상계동이면 상계동 정비계획, 전농동이면 전농동 정비계획을 이렇게 각각 예정구역별로 따로따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계획은 서울시 전체에 대해서 하나로 만들어지지만 기본계획에서 발표한 정비예정구역에다가 정비계획은 따로따로 만드는 겁니다. 정비계획은 여러 개가 있겠죠. 만약에 이제 서울시의 정비예정구역이 150개면 정비계획도 150개가 따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자, 정비계획을 입안해서 정비구역 지정으로 가는 단계가, 자, 일단 여기서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우리 앞에서 두 번째 강의에서, 자, 기본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군수는 안 하죠. 5명의 도시의 장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끊어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자, 서울특별시나 광역시장이, 자, 서울시에다가 또는 광역시에다가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정비예정구역을 발표하면 그 서울시장, 광역시장 밑에 구청장들이 있어요. 구청장들이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다시 특별시, 광역시장한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와 광역시가 기본계획을 만들면 예정구역이 발표가 돼요. 그럼 그 정비예정구역에다가 서울시, 광역시 밑에 구청장들이, 하급자가 정비계획이라는 계획을 입안해서 정비구역 지정을 정식으로 신청해달라고 올려야 됩니다. 자, 반면에 세종자치시, 제주자치도, 시장은, 자, 이분들이 직접 기본계획을 만들면 정비계획도 직접 만들어서 정비구역도 직접 정한다. 이렇게 우리 공부하셨을 겁니다.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은 자기가 기본계획을 만들고 예정구역을 발표하면 예정구역에다가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 위에랑 동일하죠. 같은 관청이 정비계획도 만들고 정비구역도 같은 관청이 직접 정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군이 나오는데, 군에서는 기본계획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정비예정구역도 없어요. 그러면 군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는 정비계획부터 먼저 군수가 만들고 재개발 사업을 할 장소에 가서, 자, 기본계획은 안 만듭니다. 바로 그냥 정비계획부터 만들어서 군수가 정비구역을 정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자, 특히 앞부분이 중요합니다. 특별시, 광역시장이 했을 때, 기본계획을 만들었을 때는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입안해서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특별시, 광역시장한테 올려야 된다.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자, 1번 정비계획을 입안해서 정비구역 지정으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자, 먼저 구청장 등, 그러면 구청장이나 광역시장의 군수인데, 자, 군수는 무시하고, 자,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입안했다. 자, 아까 우리 서울특별시나 광역시에서, 자, 기본계획이 만들어지면 구청장 등이 정비계획을 입안해서 주민에게 서면 통지, 주민 설명회도 해야 됩니다. 30일 이상 주민 공람. 자, 우리 이런 거 주의 있게 보셔야 돼요. 자, 우리 앞에 2강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14일 이상 공람인데, 정비계획을 입안에서는 30일 이상 더 오랫동안 주민 의견을 듣습니다. 공람이라는 게 주민 의견 청취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에게 정비계획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도 해야 되고, 주민 설명회도 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기본계획은 없었어요. 정비계획부터는 구청장 등이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서면 통지, 정비계획의 내용을 주민에게 정비계획 내용을 설명회도 하고 30일 이상 공람을 하고
지방의회 의견까지 들어서 구청장은 특광한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구청장이 정비예정구역, 홍은동 정비예정구역을 담당하는 구청장이 자, 정비계획을 그 홍은동 예정구역 안에다가 만들어서 서면통지, 설명회, 30일 주민공람에서 주민의견 듣고 지방의 의견까지 들어서 특광한테 서울특별시장 같은 사람한테 정비구역 지정 신청으로 가야 된다. 자, 반면에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 군수 같은 분들은 이 사람들은 자기가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동일한 절차를 거쳐서 직접 정비구역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우리 특별시하고 광역시장이 할 때가 더 중요하고 나머지 관청, 자치시, 세종시, 제주자치도, 시, 군에서는 자, 이 관청 4명이 정비계획을 제가 직접 만들고 이런 서면통지, 설명회, 30일 주민공람, 지방의 의견 동일하게 거쳐서 직접 정비구역을 정한다. 지정 신청하는 게 아니라. 자,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 절차는 이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관청이 6명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아까 구청장한테 지정 신청을 받았고 자치시와 자치도 그리고 이런 잘못된 게 있었네요. 예,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 군수는 이분들이 직접 정비 계획을 만들어서 직접 정비구역을 정하는 거니까 요 앞에 특별시, 광역시장은 구청장한테 지정 신청을 받고 자치시와 자치도와 시장, 군수는 자기가 직접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직접 정비구역을 정하기 때문에 이 6명이 자, 여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그러고 나서 국토부 장관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정비구역을 정할 때는 이 6명의 관청이 심의를 거쳐서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하고 국토부 장관한테 보고 자, 이런 4번하고 이 5번 내용도 좀 보셔야 됩니다. 이 4번, 5번 내용도 주의사항으로 보셔야 됩니다. 정비구역이 지정돼서 재개발 사업 같은 걸 하게 된다면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은 모집해서는 안 됩니다. 혼동될 수 있으므로 우리 주민들이 정비구역 안에서 자, 정비사업을 해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하면 노후한 주택 소유자들이 조합 만들어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하면 무주택자들이 모여서 만드는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설립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하나의 구역을 2개 이상 구역으로 분할하거나 또 서로 연접된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통합할 수 있고 서로 떨어져 있는 연접하지 아니한 2개 이상 구역을 결합할 수 있으니까 정비구역은 이렇게 다양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분할도 할 수 있고 통합도 할 수 있고 결합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관련 문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정비계획에 위반하고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문제인데 틀린 것은 구청장 등은 서울특별시나 광역시 밑에 있는 구청장 등은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주민에게 서면 통보, 주민설명회, 14일 이상 주민공람. 자, 요거 문제가 있네요. 자, 30일 이상이죠. 정비계획을 위반해서는 30일 이상 주민의견을 오래 들어야 됩니다. 자, 14일은 기본계획 수립할 때고 정비계획을 위반해서 관련 절차를 진행할 때는 30일 이상 주민공람, 지방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해서 특별시 광역시장한테 구청장 상급자한테 지정 신청을 해야 된다는 맞는데 요 기간이 틀렸어요. 주민의견 공람하는 기간 30일 이상입니다. 1번이 답이네요. 자, 구청장 말고 이제 다른 관청들,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군수는 자기가 직접 정비계획을 위반해서 위에 1호의 절차를 똑같이 거쳐가지고 정비구역을 정한다. 그렇게 해서 여기 자치시와 자치도와 시장군수는 자기가 직접 정비구역을 정하는 거죠.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자, 세 번째,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고 나중에 이제 국토부 장관한테 보고까지 하는 거죠. 자, 네 번째, 정비구역 안에서는 주택법상 재건축 재개발 사업하는 정비구역 안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을 모집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2개 이상으로 분할할 수 있고 서로 연접된 정비구역을 통합할 수도 있고 서로 연접하지 않은 2개의 구역을 결합도 가능하다. 우리 금방 보신 거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바로 앞에 내용 보시고 읽어봤습니다. 특히 4번 같은 경우도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자, 지역주택조합 모집의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반대 형태로 그렇게 해서 한번 보시고 5번 지문도 정비구역을 통합할 수는 있지만 결합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문제를 바꿀 수 있으니까 이런 지문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정비계획을 안 만들면 정비계획을 토지등 소유자가 만들어달라고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제안. 자, 토지등 소유자가 우리 토지등 소유자가 우리 앞에서 배웠죠. 재개발 정비구역일 때는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들. 자, 재건축 정비구역이면 이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 이런 사람들이 다음 사유에 해당되면 자, 여기 소유자가 다음 사유에 해당되면 정비계획 입안권자를 찾아가서 정비계획을 좀 만들어달라 또는 정비계획을 바꿔달라 이렇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자, 제안서를 내면 60일 안에 반영 여부 통보하고 자, 한 차례만 30일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니까 이런 기간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정비계획의 제안 사유는 이렇게 5가지를 중요한 내용으로 좀 보시면 돼요. 원래 조금 더 있는데 5가지만 보십시오. 자, 정비계획의 입안 시기. 자, 이거 우리 어디서 배웠습니까? 우리 두 번째 테마에서 기본계획을 공부하실 때 자, 홍은동은 정비계획 입안 시기가 3월달까지 그리고 뭐 상계동 같은 경우는 6월 이런 게 있었어요. 네, 그런 정비계획의 입안 시기가 3월이면 3월달이 될 때까지는 정비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서울시가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홍은동 정비 예정구역을 발표하고 3월달까지 정비계획을 만들어라. 그런데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안 만드는 경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러면 정비계획을 토지 등 소유자가 만들어달라고 제안할 수 있어요. 아니면 이제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계획에서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없는 경우도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을 만들어달라고 제안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주택 공사 등을 시행자로 요청할 때 토지 등 소유자가 3분의 2 이상 동의. 자, 이거 3번 되게 중요합니다. 3번.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 소유자 전체 인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주면 정비계획을 바꿔달라고도 요청할 수 있어요. 변경 요청. 일본 같은 경우는 정비계획이 처음에 안 만들어져서 정비계획을 최초로 만들어달라고 제안하는 건데 3번 같은 경우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아닙니다. 자, 2분의 1 초과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주면 기존 정비계획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요거는 동의요건을 맞춰서 제안합니다. 2번 같은 경우는 따로 동의요건이 법에 안 써있는데 요 3번 같은 경우는 동의요건을 맞춰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축 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원해서 이걸 추진하는 경우도 정비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그 밖에 천재지변동으로 긴급한 사유. 자, 1번, 3번, 4번 같은 거 잘 보십시오. 자, 이걸 과반수로 바꾸든지 아니면 이 4번 같은 경우를 공공재개발 사업을 할 때는 제한이 가능하지만 공공재건축 사업을 할 때는 제한이 불가하다.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둘 다 제한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권자한테 가서 정비계획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틀린 것을 찾는 겁니다. 자, 정비계획의 입안 시기라는 게 있었죠. 홍은동은 3월달까지 만들어라. 그럼 입안 시기가 경과했는데도 정비계획 수립이 안 돼 있을 때는 제한할 수 있고, 자, 토지 등 소유자가 우리는 조합을 안 만들고 토지주택 공사 등을 시행자로 원합니다. 이렇게 요청하면서도 제한할 수가 있어요.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조합 만들어서 안 하고 토지주택 공사 등으로 시행자 요청을 할 때도 정비계획 제한 사유가 되고, 자,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해주면 정비계획 변경을 요청 제한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정비계획을 변경하려면 과반수보다 높은 동의죠. 중과반수인 3분의 2 이상 동의가 나오셔야 돼요. 3번 틀렸습니다. 4번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도 제한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이런 사유가 좀 어려우시면 정비계획을 안 만들거나 정비계획을 변경해달라고 토지 등 소유자가 입안권자한테 가서 제안을 할 수 있다. 정비계획 좀 만들어 주십시오. 또는 변경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자, 정비계획의 내용. 자, 정비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정비계획은 홍은동 예정구역, 상계동 예정구역 안에 들어가서 만드는 세부 지시하는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 지시하는 계획. 기본계획은 큰 방향을 지시하는 거고 정비계획은 세부적으로 지시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홍은동 예정구역에 들어가서 홍은동 정비사업의 명칭을 확정합니다. 이제 홍은동 정비 예정구역이 이제 홍은동 13구역, 15구역 이렇게 명칭이 확정되는 거고, 정비구역의 정확한 면적도 확정됩니다. 아까는 정비 예정구역인데 정비구역으로 확정되면서 면적이 정해지는 거고, 자, 홍은동 예정구역에다가 도시계획서를 어떻게 만들 건지, 또 홍은동 예정구역에다가 공동이용서를 어떻게 만들 건지, 그리고 홍은동 안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확정하는 겁니다. 자, 건폐율 용적률 높이가 기본계획에서 일정한 범위가 나오면 범위 안에서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으로 건폐율이 몇 프로,
용적률이 몇 프로, 높이가 몇 프로로 확정되는 거고 건축물의 용도가 확정됩니다. 이 분홍색을 잘 보십시오. 자, 정비계획에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 같은 것들이 홍은동 예정구역에다가 정확하게 몇 퍼센트 건폐율로 할 건지가 확정되는 거고, 그 밖에 환경보전계획, 재난방지계획, 교육환경보호, 세입자 주거대책, 그 홍은동 안에 세입자가 있으면 어떤 식으로 이주해서 다시 들어올 건지, 정비사업의 예정시기, 홍은동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할 건지, 이렇게 사업 시행 방법 이런 것들을 정비계획의 내용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본계획에서 정비 예정구역이 나오면 그 예정구역 안에 들어가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확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비계획에는 명칭, 정비구역의 면적,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환경에 관한 계획, 교통에 관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사업의 예정 시기, 사업 시행 방법. 자, 우리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이 아닌 것은 아까 정비구역의 면적이 확정되고,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 홍은동 정비사업의 예정 시기, 자, 교육환경 보호,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이 확정되는 거죠. 그런데 설계도와 자금 계획은 이상합니다. 자, 전체 사업에 대한 설계도는 이따 정비계획 뒤에 나오는 사업 시행 계획이죠. 조합이 설립되고 나서 사업 시행 계획에 설계도와 자금 계획 같은 게 포함되기 때문에 이 5번을 답을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네 번째 주제. 자, 정비구역 지정 효과. 자, 우리 정비구역이 딱 정해지면 이 낡은 건물들이 이제 정비구역 대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게 정비구역 지정되면 이 장소는 자동적으로 지구단위 계획 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의제가 됩니다. 자, 여기다 별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안 하더라도 해당 정비구역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결정고시가 의제가 되는 거고, 자, 우리 앞에서 배웠던 정비계획 자체를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된 것으로 의제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요거 7가지 개발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정비구역 안에서는 요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가 함부로 개발행위를 하면 사업에 방해되거나 새로 조합원이 되려는 그런 안 좋은 일이기 때문에 7가지 개발행위를 허가 대상으로 잡는데, 자, 여기 대선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대선 같은 경우는 이 정비구역 안에서 허가받는 행위에서 제외되어 있다. 대선과 합병 같은 거. 자, 일단 관련 내용들을 보시면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으면 해당 정비구역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으로 정비구역 정할 때 정비계획이라는 게 만들어졌죠. 그 정비계획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 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의제를 해서 따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따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개발행위 허가.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되면 다음에 개발행위 7가지를 할 때는 시장원수 등하 때 허가를 받는 것이 원칙인데, 자, 포인트는 여기 대선이 없어요. 그리고 토지 분할은 들어가지만 합병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합병이 최근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죠. 자, 일단 보시면요. 정비구역 안에서는 이 하얀색 건물 짓고, 건물의 건축, 가설건축물을 포함해서 건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가 건물 짓고, 자, 물건 쌓고 있죠. 물건을 정비구역 안에서 1개월 이상 쌓아두는 행위. 건물 짓고, 물건 쌓고, 나머지가 뭐예요? 토토토죠.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그다가 추가적으로 이 분홍색 건축물의 용도를 바꾸는 것. 자,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건물의 창고를 주택으로 바꾸는 사람들, 이런 것들은 규제를 해야 됩니다. 또 중목의 벌채와 식재도 사업에 방해될 수 있으니까 규제를 받고 허가를 받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합병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토지 합병하고. 그다음에 건축물의 대선같이 고치는 거는 정비구역 안에 건물이 너무 노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정 기간 거주하기 위해서 허가 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거예요. 대선 같은 경우는 고쳐서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선과 토지 합병은 허가 대상이 아니고, 정비구역 정해지고 나면 7가지 개발행위가 건물 짓고, 가설 건물을 포함해서 건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물건 쌓고 1개월 이상, 토토토, 건물 짓고 물건 쌓고 토토토에다가 2개를 추가하는데 여기 대선 같은 게 없다. 토지 분할은 들어가지만 합병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허가 대상으로 7개를 잡아놓고 나서 허가 안 받는 개발행위가 또 우리 법에 있죠. 주로 이제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 농림수산물 생산 간이공작물,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농사 짓는 거. 2번, 3번은 농사 짓는 데 필요한 공작물, 농사 짓는 형질 변경.
6번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 우리 좀 전에 정비구역 안에서는 원래 나무를 심는 것도 허가 대상인데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는 허가를 안 받았고 할 수 있다. 다만 그 임시식재가 경작지에서 하는 임식재면 경작행위에 방해될 수 있으므로 허가 안 받는 거에서 제외를 해가지고 허가를 받는 것이 되는 겁니다. 경작지에서 임시식재는 허가 안 받는 항목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허가를 받게 됩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 개발행위, 농림산물 생산용 가리공작물,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그 다음에 정비구역 개발에 지장이 없는 토석 채취, 정비구역에서 사업하지 않고 존치하기로 한 대재에다 물건을 쌓는 것, 안전사고 우려 방지를 있을 때는 안전조치 같은 거 할 때는 허가 안 받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이 노란색은 허가를 안 받는 것입니다. 자, 관련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효과는 7가지 허가받는 행위가 있었죠. 자, 여기서 이제 그거에 관한 문제인데, 정비구역 안에서 시장운수 등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 행위로 가장 틀린 것은 3번입니다. 이 대선 같은 경우는 허가 대상에서 빠져있죠. 자, 물건을 1개월 이상 적재하는 것, 정비구역 안에서. 공작물의 설치도 정비구역 안에서는 허가 받고야 됩니다. 건축물의 용도 변경, 절토성토 정지 포장, 이런 것들은 토지의 형질 변경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절토성토가 토지 형질 변경이니까 허가 대상의 원칙인데 3번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기본 문제 같은 거 잘 보시고 허가 안 받는 것도 관련 내용들을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5번째 주제. 자, 개발행위 사전 제한. 자, 사전 제한은 아까 우리 정비구역 지정이 되면 7가지 개발행위 허가 받는데, 자, 이번에는 사전이란 말이 포인트예요. 사전에 미리 투기적인 개발행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제한 조치를 걸 수 있다는 거예요. 사전에 미리 제한 조치. 투기꾼들은 빨리 움직이니까. 자, 지금 장관이나 시도나 시장군수 구청장이 정비 예정구역 단계, 자, 우리 정비 예정구역이면 기본계획 단계입니다. 기본계획에서 발표한 정비 예정구역 단계나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이다. 자, 여기 정비 예정구역 단계나 정비계획을 수립 중이라는 얘기는 정비구역보다 앞이라는 거예요. 정비구역 앞에 정비계획을 먼저 만들기 때문에, 그럼 정비계획을 만들고 있는 정비구역 지정 앞 단계에서는 7가지 허가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건물에 건축을 해가지고 새로운 소유자가 되거나 토지를 분할해서 새로운 소유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투기적 행위입니다. 자, 우리는 정비 예정구역 단계인 기본계획 단계나 정비계획을 만들고 있는 중이면 정비구역보다 앞에 단계입니다. 정비구역보다 앞에 단계이기 때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7가지를 허가받기 때문에 허가 대상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미리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들어가서 건물을 신축, 건축 같은 거하고 토지를 분할해서 새로운 소유권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합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행위를 3년 정도 이내에서 1회에 하나여 1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마음대로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2가지 행위가 시험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건물의 건축이나 토지 형질 변경이 아니라 소유권을 새로 만드는 행위, 건물의 건축 신축을 하거나 토지를 분할해서 새로운 소유자로 그 분할된 땅을 사가지고 새로운 소유자가 되려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최대 4년까지죠. 처음에 3년 제한하고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으니까 1회 하나요. 최대 4년까지 제한을 할 수 있다. 그럼 제한이 걸리면 제한된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한테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비구역 지정되면 7가지 개발행위 허가 대상으로 잡힙니다. 정비구역 지정 앞 단계인 정비계획 단계에서도 2가지 개발행위를 먼저 하는 사람이 있다면 건물의 건축이나 토지 분할을 그런 사람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개발행위를 제한 걸 수 있고 제한이 걸리면 요 행위 2가지를 할 때도 미리 사전에 허가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허가가 안 나오겠죠. 실무에서는. 그리고 제한을 할 때는 국토부 장관이 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이 제한할 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제한하고 요 2번이 시험 문제만 나왔던 거죠.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한할 때는 앞에 제한권자 중에서 장관하고 시도지사가 제한할 때는 요 시장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가 제한할 때는 자기 하급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 같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의 전에. 자, 여기 문제 한번 볼까요? 사전 제한 문제. 장관, 시도, 시군구청장은
투기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아까 14일짜리 공람하고 있는 정비 예정구역 단계나 그래서 기본계획 단계나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서 정비구역보다 앞이란 얘기입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니까 건물의 건축이나 토지 분할 행위를 해서 소유권을 늘리는 행위를 3년 정도 이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 1년 범위 안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토지 분할 그 다음에 요거 3년이 들어가야 되겠죠. 토지 분할하고 그 다음에 3년이 들어가야 됩니다. 토지 분할과 여기 3년 그 답이 지금 4번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4번을 정답으로 하셔가지고 관련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정비구역의 해제. 이 부분은 좀 내용이 많죠. 자, 힘드시더라도 잘 들어보십시오. 자, 정비구역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되면 의무적으로 해제되는 사유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임의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정비구역의 의무적 해제 여기 볼게요. 구청장 등이 정비구역 등이 정비구역이나 정비예정구역 같은 것이 다음 사유에 해당되면 특광한테 구청장 등이 다음 사유에 해당되면 특별시 광역시장한테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해야 된다. 요청을 해서 해제하여야 한다.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군수도 자기가 직접 정비구역 해제를 해야 됩니다. 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자, 구청장은 특광한테 해제 요청을 넣어서 의무적으로 해제하는 거고 자치시와 자치도와 시장군수도 어떤 사유에 걸리면 여기 어느 하나에 걸리면 직접 해제를 하여야 한다. 의무적 해제입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그동안 봤던 거죠. 자, 기본계획에서 정한 예정일로부터 3년 안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못했을 때, 자, 기본계획에서 어떤 예정일이 나옵니다. 이제 볼 건데, 기본계획에서 정한 예정일로부터, 그러니까 기본계획부터 출발한 거예요. 기본계획에서 정한 예정일로부터 3년 안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못했을 때, 또 정비구역 지정 고실로부터 2년 안에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을 때는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또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으면 2년 안에 조합 설립의 인가신청으로 가야 되고 인가신청을 못 내면 정비구역이 또 해제됩니다. 또 조합 설립 인가일로부터 3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을 만들어서 인가신청을 못 내면 그래서 우리가 3, 2, 3으로 가는 겁니다. 기본계획에서 정비구역 지정 신청은 3년 정비구역 지정고시에서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은 2년 안에 신청서를 내야 되고 추진위원회 승인받으면 다시 2년 안에 조합설립 인가 신청 조합설립 인가 받았으면 사업시행 인가 신청은 3년으로 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3, 2, 3이라고 우리 외웠죠. 여기는 따로 뭐 정비구역 해제 사유가 없으니까 요 3, 2, 3만 잘 보십시오. 자, 그런데 그림을 하나 제가 더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여기서 뭐가 있냐면 토지 등 소유자가 뒤에서 보실 건데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 이게 뭐냐면 재개발 사업을 조합이 안 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한다는 얘기는 토지 등 소유자 인원이 20명 미만으로 적었습니다. 자,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이면 조합을 안 만들고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조합을 만들어서 하면 정비구역 지정 고시 다음에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2년으로 가고 조합 설립으로 또 2년 안에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조합 설립을 안 한다는 얘기는 요 절차가 없다는 거예요. 자, 지금 토지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이라서 재개발 사업할 때 조합을 안 만들고 토지등 소유자 자체 이름으로 사업 시행자가 되면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예정일로부터 3년 안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으로 가고 정비구역 지정된 다음에 추진위원회 조합으로 가는 게 없어요. 이 절차가 없기 때문에 막바로 5년 안에 사업시행 인가로 가야 됩니다. 이 노란색은 5년이라는 게 하나 더 있다. 자,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 한번 나왔던 겁니다. 이걸 4년으로 바꿨죠. 자, 저 뒤에 가서 우리가 재개발 사업을 할 때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이면 너무 인원이 작아서 조합 설립을 안 합니다. 그럼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없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절차가 이렇게 진행하는 건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거고 추진위원회와 조합 절차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절차가 나오기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에서 5년 안에 사업시행가 신청을 내야 되고 자, 하나 더 있어요. 자, 추진위원회 구성 없이 조합 설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뒤에 가서 배울 겁니다. 자, 원칙은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조합으로 넘어가서 2년 가야 되는데 자, 이렇게 공공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면 추진위원회 없이 막바로 조합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정비구역 지정고시에서 3년 안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게 하나 더 있는 겁니다. 그림 보시면 이렇게 원칙적으로는 기본계획에서 정비구역 지정 신청 3년,
정비구역 지정고시 날로부터 2년 안에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추진위원회 승인해서 조합설립 인가 신청 2년, 조합설립 인가 받으면 3년 안에 사업시 인가 신청으로 넘어가서 3, 2, 3으로 가야 되는데, 자, 우리가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안 만들고 토지 등 수요자가 직접 시행자가 되면 토지 등 수요자가 정비구역 지정고시로부터 5년 안에 사업시 인가 신청을 내야 되고, 안 내면 정비구역이 의무적으로 해제가 되는 겁니다. 5년 다음 날. 또 이번에는 추진위원회 없이 막바로 조합으로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가 빠집니다. 그럴 때는 정비구역 지정고시로부터 3년 안에 조합설립 인가 신청으로 안 가면 3년 되는 다음 날에 정비구역이 의무적으로 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 글씨로 한번 볼까요? 이 파란색 부분만 잘 보세요.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이니까 이 기본계획이 출발점입니다. 기본계획에서 정한 예정일로부터, 그러니까 기본계획에서 정한 예정일로부터 기본계획에서부터 3년이 된 날까지, 자, 구청장 등이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안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에서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3년으로 가야 되고, 이 파란색이 아까 우리 원칙적인 겁니다. 자, 또 이 노란색을 일단 보지 마시고, 자, 두 번째도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조합이 할 때는 정비구역 지정고시면 2년 되는 날까지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으로 가야 되고, 10번 추진위원회 승인 받으면 2년 안에 조합설립 인가 신청으로 가야 되고, 또 조합설립 인가 받으면 3년 안에 사업시행 인가 신청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이 지금 본 거예요. 기본계획에서 정한 예정일로부터 정비구역 지정 신청 3년,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날로부터 2년 안에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추진위원회 승인해서 조합설립 인가 신청 2년, 조합설립 인가에서 사업시 인가 신청 3년이 우리 그동안 앞에서 본 이 파란색 부분입니다. 근데 이 노란색 부분은 뭔가요? 자, 토지 등 수요자가 정비구역 지정되고 나서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안 했을 때도 의무적 해제다. 이때는 추진위원회 구성하지 않는데요. 추진위원회를 안 만들고 할 때는 추진위원 없이 정비구역 지정에서 막바로 3년 안에 조합설립 인가 신청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추진위원회 없이 막바로 조합설립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 정비구역 지정에서 추진위원회 2년으로 갔다가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으로 2년으로 가지 말고 추진위원회 안 만들고 가면 정비구역 지정에서 막바로 3년 안에 조합설립 인가 신청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자, 요거 노란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뒤에 하나 더 있는데, 토지 등 수요자가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되었다. 조합이 안 하고, 자, 20명 미만이라서 그럴 때는 정비구역 지정에서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 신청으로 안 가면 이게 바로 의무적 해제입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그림을 보셔서 3, 2, 3 하시고, 그 다음에 노란색 그림 5년, 그 다음에 여기 노란색 그림 3년이라는 절차를 추가적으로 머릿속에 한번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부분입니다. 우리 수강생분들이.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구청장 등이 의무적 해제 문제입니다. 구청장 등이 특광한테 자, 재개발 정비구역의 해제 요청을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제되는 사유로 틀린 것은, 아까 우리 추진위원회 승인이면 조합설립 인가 신청으로 가는 거 2년이죠. 또 조합설립 인가 신청했으면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은 3년으로 가야 되고, 또 아까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등 수요자가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출발했을 때 2년 된 날까지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으로 가야 되는 거, 원칙적으로 파란색을 설명한 거고, 자, 4번은 뭐예요?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 기본계획에서 시작하네요. 기본계획에서 정한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5번은 토지 등 수요자가 재개발 사업을 한다는 거죠. 이 문제가 재개발 문제니까. 자, 재개발에서 토지 등 수요자가 시행자가 됐다는 얘기는 20명 미만이라서 그때는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되고 나서 추진위원회 조합이 없고 막바로 5년이 된 날까지 사업시행인가 신청 안 하면 5년 되는 다음 날에 정비구역이 의무적으로 해제가 되는 거니까 5년으로 바꿔서 요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임의적 해제. 자, 이번에는 해제를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해제를 할 수 있다. 누가? 특별광역자치시와 자치도 시장군수 같은 6명의 관청이 정비구역을 최종적으로 지정하는 관청이 심의를 거쳐서 다음 어느 하나 사유가 있으면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다. 이건 해제할 수 있답니다. 자, 이때는 몇 년 안에 완했을 때가 아니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요청. 자, 토지 등 소유자가 요청할 때가 포인트예요. 주민들이 30% 이상이 원하는 거예요. 정비구역을 해제해달라고.
근데 이거 말고도 토지동 소유자한테 과도한 부담이 예상될 때 정비구역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서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 막 조합원들끼리 싸움이 나가지고 자 3번 잘 보십시오. 토지동 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이 자 정비구역을 해제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30% 이상이. 자 그런데 이때 노란색 잘 보십시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만 100분의 30 이상을 적용해서 해제 요청을 받아주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거나 조합 설립으로 넘어왔을 때는 과반수 동의로 해제 요청을 넣어야지만 이게 해제를 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자, 과반수는 2분의 1 초과죠. 자, 이 분홍색을 잘 보실게. 자, 토지동 소유자의 30%,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 등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할 때, 이때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만 적용할 수 있다. 그럼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거나 조합 설립까지 넘어왔을 때는 과반수 동의로 토지동 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했을 때만 해제 요청을 넣을 수 있고 해제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사업 시행인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만 적용을 한다. 자, 이거를 요 그림으로 한번 보실까요? 자, 추진위원회 승인이 여기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승인 전 단계 요 점선 위에 단계까지 왔을 때는 100분의 30 이상만 토지동 소유자가 해제 요청을 하면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고 추진위원회 승인이나 조합 설립까지 넘어왔을 때는 요 파란색 요 단계까지 넘어왔을 때는 과반수가 요청을 했을 때 임의적 해제할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요 점선 위에 단계까지는 추진위원회 승인 전 단계까지는 100분의 30 추진위원회 승인으로 넘어왔거나 조합 설립 단계까지는 과반수 해제 요청. 자, 사업 시행과 신청 들어갔을 때는 해제 요청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그림을 보시면 확인했고 여기 과도한 부담, 목적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했을 때 토지동 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할 때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을 때만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거나 조합 설립이 나왔을 때는 과반수 동의가 나와야지 해제 요청할 수 있다. 자, 이 조항은 사업 시행 계획을 인가 신청하지 않았을 때만 적용을 합니다. 하나만 더 봐드리면 여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스스로 보전하는 방식이 있죠. 고치는 방식으로 할 때도 10년 이상 경과하고 토지동 소유자 과반수가 정비구역을 해제합시다 이렇게 동의했을 때도 해제 요청이 들어가고 해제할 수 있다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면 의무적 해제든 임의적 해제든 해제가 되면 거기를 주거환경 개선구역 중 스스로 보전하면서 고치는 방식으로 다시 사업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별도로 다른 법을 적용해서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정하도록 국토부 장관한테 요청할 수 있으니까 해제되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중에서 스스로 보전 방식으로 하는 고치는 방식으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해제했으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도시재생 선도지역이라는 다른 명칭으로 정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이렇게 관련 조항을 보시고 임의적 해제 문제 한번 볼까요? 특별광역자치시와 자치도 시장군수 같은 6명이 지방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서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로 가장 틀린 것은 자, 토지동 소유자한테 과도한 부담이 예상될 때 정비구역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자, 이거 3번 중요하죠. 토지동 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했을 때 자, 100분의 30이 요청하려면 추진위원회 구성되지 않았을 때만 적용한다. 맞습니다. 자, 조합이 설립되고 나서 정비구역에서 조합이 설립됐다. 그럼 추진위원회 승인으로 넘어왔거나 조합 설립으로 넘어왔을 때는 토지동 소유자 과반수가 해제 요청을 넣었을 때만 해제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저 과반수는 100분의 50을 초과해야 되는데 100분의 10 이상이라고 하면 기준이 안 맞습니다. 자, 3번, 4번 되게 중요한 거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스스로 보전 정비하는 방식으로 하고 10년 정도 이상 사업이 지나고 사업이 안 되고 있고 토지동 소유자 과반수가 해제 요청을 했을 때도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 스스로 보전 방식이고 10년 지날 때까지 사업이 안 되고 과반수가 해제 요청을 하면 이것도 해제할 수 있다가 되니까 임의적 해제가 우리 예상 문제입니다. 특히 3번하고 4번 지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좀 강의 내용이 길었죠. 자, 정비계획을 위반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정비계획 위반자, 구청장 같은 사람이 위반하면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특광한테 신청해야 되고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 군수가 위반했을 때는 자기 자신이 정비구역을 정한다. 자, 정비계획을 안 만들거나 정비계획을 변경해달라고 토지동 소유자가 제안할 수 있다. 자, 우리 정비계획을 만들 때는 세부적으로 지시하는 내용들이 들어가고 정비구역 지정 효과, 의제 효과,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되면 해당 장소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곳으로 본다. 또 정비구역 지정되면 그 안에서 7가지 개발행위는 허가를 받습니다. 사전 제한은 뭔가요? 정비구역 지정되기 전에, 즉 정비계획을 만드는 단계에서 미리 사전에 제한 조치 걸 수 있다. 왜? 어떤 사람들, 새로운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건물을 건축하거나 토지 분할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한 조치를 걸 수 있죠. 또 정비구역의 의무적 해제는 3년, 2년, 2년, 3년으로 진행하는 거. 임의적 해제는 토지 등 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이 해제 요청, 추진위원회 구성되기 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거나 조합 설립했을 때는 과반수가 해제 요청을 넣어서 임의적 해제 사유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드린 내용들을 이렇게 체계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체계도가 책자로 나왔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 문자로 이메일 주소 주시면 제가 파일로 먼저 보내드리고 검토하고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구매 의사를 문자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파일로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내시고, 다음 강의는 4번째 테마인 사업 시행 방식과 시행자 부분도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